이제 그러면 용도 지역을 다시 한번 좀 보면요. 그 스토리상 용도 지역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나라 토지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중복되지 않게 21종류의 명칭 중 하나씩 정하는 제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 실질적 의미는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게 그런 뜻이에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이란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모르겠죠. 뭐가 효율적이고 뭐가 경제적이에요. 이게 우리 저기 대학교 경제학과 가면 경제가 뭐부터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한정된 자원을 이렇게 아껴 쓰는 거. 이게 경제에 걸려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땅 주인들이 자기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법에다 그렇게 쓰면 안 좋죠. 땅 주인들이 지들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그러면 법을 읽는 사람들이 야 이게 너무 이게 안 좋구나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런 식의 말로 포장을 한 거지 실적 의미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제 규제를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요거 중복되지 아니하게 여기 시험 문제에서 한 서너 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용도 지역이 이제 그런 거라고 이해했으면 두 번째는 종류죠, 종류. 바로 종류. 여기 사실 종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크게 4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세분 종류가 21종류가 있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21종류 이름을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크게 도시지역이 원래 용도지역은 원래 도시지역이라는 데가 있는 거죠. 그 교재를 보시면 도시지역이 있고 동그라미 1번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 그 관리지역이라는 땅이 먼저 있어요. 그죠? 32페이지 보시면 관리지역.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관리지역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는 그건 세분되는 거니까 좀 이따 배우시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옆에 있는 뜻은 우리가 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땅이 있어.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있다. 어떤 땅이 있으면 자, 여기는 도시용으로 개발해도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이죠. 개발할 수 있는 땅, 도시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지역이니까 도시지역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도시지역. 자, 여기는 현재 개발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그냥 그대로 관리해라. 이렇게 해서 무슨 뜻입니까? 이게 관리지역이죠. 조만간에 도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땅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적 인근에 있는 땅이니까 관리 도시적으로 아직 개발할 수는 없지만 언젠간 개발된다는 전제로 또 그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보고 현재는 그냥 관리 상태로 둬라 이렇게. 그다음에 농사 짓는 목적이나 임원 목적으로만 써라. 이 무슨 지역이에요? 네, 농림지역이죠. 그다음에 우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는 데가 있죠. 네, 자연환경이 잘 유지가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데 우리 강원도라든가 이렇게 이런 데 가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거 많이 있고 우리 휴전선 안에 있는 땅들도 그 민통선 안에 가보면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지역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말고 도시지역을 이게 세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서 도시지역으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도시지역. 자,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현재 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까지도 도시지역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현재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밀집이 예상되어 있는 지역도 도시지역으로 본다. 근데 그 도시지역이 주거가 있고 도시지역도 주로 주택을 절하고 하면 주거지역이죠. 상가를 절하고 하면 상업지역이고 공장을 절하고 하면 공업지역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 안에도 일부 공원이나 녹지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녹지지역이라는 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주거, 상업, 공업, 녹지가 이렇게 일단 나눠진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주거지역이 6개로 세분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30페이지 그 하단부에 있는 표가 아니라 오른쪽에 31페이지로 넘어가서 31페이지에 있는 고기 그 주거지역이 그 전용 일반 준주거로 갈라지면서 전용 주거는 1, 2종 일반 주거는 1, 2, 3종 준주거 지역은 별도로 종이 없이 그냥 준주거 지역만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옆에 있는 뜻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용 주거는 그 일종 전용 주거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이런 데가 전용 주거고 일반 주거는요 저층, 중층,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입니까? 그 양호한이란 말이 아니라 편리한 말 썼는데 그거보다는 전용 주거는 단독 공동으로 시작하죠. 근데 일반 주거는 3종까지 있으니까 단독 공동 그러면 이게 할 게 없어요. 3종이. 그때는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그거로 구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은 2종 전용 주거 지역이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싹 바꿔서 그걸 구별할 수 있는지. 전용 주거는 단독 공동이고 양호한이죠. 네, 그렇게 지금 저층, 중층, 중고층, 그다음에 편리한 나오면 이거는 일반 주거 설명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일단 구별하는 방법이 나중에 생각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참고로 저층은 4층 이하, 4층 이하. 그다음에 중층은 18층 이하라고 보통 봅니다. 해석할 때 18층 이하로 지는 거고 중고층은 18층을 초과해서 지을 수 있는 지역. 제가 예전에 2종 일반하고 3종 일반이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 1종 일반 주거는 주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짓는 4층짜리 연립, 4층짜리 다세대가 보통 빌라라고 하는데 실무 가면 빌라는 법률 용어가 아니에요. 그건 물건 팔기 위한 그냥 주택 그 이름 붙인 거지. 이게 우리가 빌라라는 개념은 연립 아니면 다세대입니다. 나중에 이제 구별하는 방법을 저서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연립은 이제 사이즈가 1층, 2층 다 더해서 660을 초과하면 연립이고 660 이제 이하로 들어가면 이게 다세대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연립이나 다세대는 보통 몇 층으로 져요? 4층 정도로 지는 거예요. 5층이 넘어가 버리면 이게 아파트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연립이나 다세대가 4층 정도로 짓죠. 물론 이제 1층을 이렇게 주차장으로 빼기 위해서 이렇게 피로티라는 구조를 만들면 하나 더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층 이하로 짓습니다. 자, 그럼 지금 그 1종 전용은 저층주택 중심이니까 주로 4층 이하로 이렇게 해서 연립이나 다세대를 짓는 곳이고 2종 일반이나 3종 일반은 아파트 단지인데 제가 예전에 2종 일반에는 우리나라 저 개포동 중앙아파트가 2종 일반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3종 일반이 음마아파트라든가 또는 여기 그 압구정동 한양, 현대 이런 데가 3종 일반입니다. 우리 저 음마아파트나 압구정동 현대도 재건축 얘기가 솔솔 나오죠. 네, 음마아파트는 재건축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근데 음마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 3종이니까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중, 고층으로 줄 수 있습니까? 그 30층, 40층 이러고 요즘에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짓겠다고 앞으로는. 그 3종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2종 일반에서는 저 개포동 주공은 저 개포동 주공에 5층짜리 옛날 주공아파트 있죠. 예, 그런 거는 거 2종밖에 안 된다고 현재가. 거기서는 많이 접어야 18층입니다. 평균. 그래서 이제 이게 그쪽도 뭐 3종으로 이걸 바꿔달라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3종으로 바꾼 다음에 재건축을 허용해달라 이렇게. 예, 그럼 훨씬 더 이제 그쪽은 이 아파트 세대 수부에서 그 대지가 굉장히 넓죠. 예, 그래서 거기가 이제 추가 부담금이 생각보다 이렇게 땅이 많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아파트를 막 3종까지 이렇게 더 많이 지어버리면 일반 분양 물량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쪽 지역이 사실 재건축하기 요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업성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쪽에 그 경기와 옆에 있는 그 개포동 중앙아파트가 사업성이 좋은 곳이에요, 재건축이.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때는 아파트 이렇게 세대 수는 적고 땅이 넓으면 좋죠. 그럼 땅 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파트 세대마다 땅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그게 클수록 재건축할 때 자기 재산 가치가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새로 아파트 분양받을 때 추가 부담금이 적게 된다고. 아니면 일반 분양을 많이 하든지. 네, 그래서 이제 그 개포동 주공도 나중에 이제 2종에서 3종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둔촌 주공이 바꿨어요. 그 둔촌 주공이 이게 아파트 12,000세대 짓죠. 네, 거기 굉장히 크게 짓습니다. 이게 12,000세대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이게 12,000되면 거의 곱하기 3만 하더라도 인구수가 막 3만 4만 이래야 돼 버리기 때문에 거기 뭐 부동산 굉장히 많겠죠. 부동산이 뭐 한 제가 볼 때는 100몇 한 200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름도 뭐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이름도 뭐 짓기도 힘들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했는데 믿음 1, 믿음 2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 부동산 뭐 이런 거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뭐 백제, 광개통, 신라 이런 거 다 들어갈 테고. 예. 아니면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 임금 태정, 태세 이렇게 질 수도 있고, 그죠? 하여간 그런데 이게 그런 데가 둔촌 주공이 처음에 2종했는데 3종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진 거죠. 자, 그런 건 이제 우리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 그 준주거는 그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 기능 보완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 기능 보완인데 근데 상업이나 업무 기능을 우리가 일하는 기능으로 보고 상업 기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공업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준주거 지역에는 주거 기능을 위주로 이렇게 하면서
상업 및 업무 기능 보완입니까? 근데 거기 이제 쓸데없이 공업 기능 이런 말이 들어가 버리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공업 기능 자체는 들어가지 않고 상업 업무 기능까지만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거 반면에 이게 이제 공업 지역으로 오셔서 준공업이랑 조금 비교해 볼까요? 자, 공업 지역을 먼저 와서 보세요. 그 공업 지역은 사실은 세 가지로 세분되죠. 전일준으로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그 뜻은 별로 어렵지 않죠. 전용공업이라는 게 주로 중화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이면 일반공업 지역들. 그 다음에 이제 준공업을 잘 봐야 되는데 경공업을 수용을 하되 경공업 수용하면서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보완합니까? 그럼 여기서는 공업, 주거, 상업 기능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네. 준공업에는. 그러니까 준주거에는 주거 기능 위주로 하면서 상업 업무기 때문에 공업 기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주거 지역은 두 가지 기능, 이렇게 준공업 지역은 세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다. 그런 걸 바꿔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싹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준주거와 준공업을 비교해 놓고, 자, 상업지역 4개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 중일근유죠. 도심이나 부도심의 이 상업 기능을 담당하면 서울의 명동 같은 데 일부 지역이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데가 제일 많습니다. 일반적인 상업 기능이라는 게 일반 상업지역이 우리 그 서울시 같은 도시 안에는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이렇게 4차선, 6차선 도로가 있으면 그쪽에 인도 옆에 있는 상점들은 다 이게 일반 상업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 다니는 도로 옆에는 대부분 다 일반 상업지역이고, 거기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뒤쪽으로 이면도로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가 근린 상업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근린 상업지역은 근린 지역 내 주택가 근처에 일용품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들. 그러니까 우리 주택가 근처에도 이렇게 세탁소라든가 무슨 미장원 같은 거 있죠. 거기 주택 옆에 그런 상점들이 있으면 그게 다 근린 상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통상업지역은 시장, 뭐 가락동 농산물 시장이라든가 무슨 물류센터 이렇게 유통기능, 도시와 지역 간에 이렇게 유통,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지역들은 다 유통상업이니까 무슨 시장 가보면 유통상업지역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업지역은 중일근유, 공업지역은 전일준, 자, 녹지지역은 뭐였어요? 보생자. 자, 우리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런 거 있습니까? 일단 여기서 이 보존,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녹지를 먼저 보시면 자연녹지가 보존이 필요한데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자, 불가피하면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가 무슨 녹지예요? 자연녹지가. 그 실무 가면 자연녹지 땅은 되게 비싸요. 예, 이미 개발 허용된다는 말이 법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이게 개발이 되는 녹지니까 이 자연녹지는, 그리고 자연녹지는 조만간에 용도 지역이 이렇게 주거 지역 쪽으로 바뀔 가능성도 높아요. 예, 그래서 이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연녹지 되게 비쌀 겁니다. 그리고 생산녹지도 도시지역 안에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도시지역 안에도 농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요 이런 개념을 세우셔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땅을 봤는데 농지예요. 밭농사를 짓고 있어요. 뭐 채소 같은 거 기르고 이렇게. 그러면 그 농지가 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 그 채소밭 이런 거를 이렇게 하시다가 그 땅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법상 어떤 규제가 있는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제가 그 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뭐예요 물어본 게 무슨 얘기예요? 용도 지역이 지금 어떤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뭐예요 물어봤더니 답이에요 이러고 있어요. 전이에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공법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전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건 공시법 시간에 지목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공시법 배우셨죠? 그러니까 땅을 부를 때 공법에서는 이 용도 지역을 말하는 거죠. 예, 전답, 과수원 이런 거는 공시법 시간 할 말이지 공법에서는 전답, 과수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 무슨 뭐 목장용지 이런 거는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용어고, 공법에서는 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보세요. 녹지 지역의 생산 녹지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관리 지역도 보세요. 관리 지역도 이거를 저희를 본따서 보생계죠. 관리 지역도 녹지 지역을 본따 가지고 보생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존 관리, 생산 관리, 보존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라는 게 있다고요. 녹지 지역을 본따서. 그래서 계획 관리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관리 지역이고, 생산 관리나 보존 관리는 조금 개발이 어렵다고요. 특히 보존 관리는 보존 성격으로만 관리하는 곳이니까. 그럼 이게 생산 관리 지역이든지 아니면 도시역 안에 생산 녹지든지 아니면 농림 지역도 농지가 있을까요?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실무에서 어떤 농지가 있으면 그 농지가 농림 지역 안에 있는 농지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일 수도 있고, 도시 지역 안에 들어가서 생산 녹지일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생산 관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 계획 관리 지역이나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된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농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뭐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생산 녹지의 농지인지, 생산 관리 지역인 농지인지, 아니면 농림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농지인지 제가 궁금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봐가지고 야 이게 나 농지에다가 여기 농사 짓기 힘드니까 주유소를 좀 하고 싶다. 주유소 하면 누가 돈 많이 번다고 그래가지고 그 주유소 돼요? 그 농지에 돼야 안 돼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농지. 여기 농림지역 이런 데는 안 돼요. 주유소. 농림지역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는데 생산관리지역 어려운데 이런 생산녹지는 주유소가 된다고요. 다른 요건을 맞춰서. 일단 가능성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생산녹지는 주유소가 돼요. 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생산녹지 지역이라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생산녹지가 일단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농사를 짓지만 법이 정하는 요건이 맞으면 주유소라든가 공장 같은 거로 개발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생산녹지도. 근데 원래는 그 자연녹지는 일단 이미 자연녹지 자체는 이미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에 불가피하면 네, 그러니까 일단 이런 데는 뭐 기본적으로 뭐 공장이라든가 뭐 주유소 같은 건 당연히 되고 좀 까다로운 생산녹지 같은 경우도 좀 까다롭지만 요건이 맞으면 주유소라든가 이런 공장 같은 걸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녹지도 나중에 실무하실 때 지금 현재는 그냥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한다 이렇게 공부했지만 실무에서는 생산녹지 땅이 거래가 돼요. 잘 돼요, 잘 돼. 왜냐하면 생각보다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녹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자연녹지는 이미 비싸서 이 차익을 좀 이렇게 얻기가 힘듭니다. 근데 생산녹지는 이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평가돼 있다고요. 우리 저기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광주 쪽에 가보면 어떤 생산녹지 광주 지역의 외곽 지역의 생산녹지가 옛날에 5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거기 이렇게 뭐 8차선 도로가 난다는 얘기가 이미 확정되고 막 이런 소리 들으니까 이게 이제 150에서 180 정도에서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라도 광주. 그 동이 용도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광주 쪽 고향이신 분들은 그런데 그 북구 쪽인데 그럼 이게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거래된 땅이 옛날에 현재 농사 짓고 있어요. 예? 농사 이렇게 농지인데 주변에 막 공장들이 막 있고 막 그렇다고요. 생산 녹지면 공장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생산 녹지 공장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공장의 요건을 맞춰가지고 공장을 지을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대신 그 조건은 좀 까다롭죠. 까다롭고 뭐 이렇게 도로가 몇 미터가 뚫려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조건을 맞춰주면 그게 컨설팅 하는 거예요. 생산 녹지 농지를 전용을 해서 그 농지법에 맞게 잘 전용을 해가지고 도로도 맞들고 이렇게 하면 공장에 건설된다니까요. 또 주유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요건이 맞으면. 그러면 그런 걸 하다가 여기가 나중에 생산 녹지가 더 다른 형태로 개발될 수 있습니까? 뭐 공단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주택가 이런 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생산 녹지가 보세요. 생산 녹지가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 할 수 있죠. 우리 행정청이 대규모로 다 주택을 짓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땅들이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가치로 나중에 이제 뭐 이게 보상이 나오겠죠. 지금 내가 150에 샀는데 150에 이제 공장 같은 거 하다가 주유소를 하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더 보상금은 더 크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걸 이제 그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런 땅들은 나오면 거의 다 없대요. 거기 부동산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에 물건이 나오면 거의 다 금방 팔린대요, 물건이. 그래서 매물이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부동산 시장에 나가보면 매수인이 더 귀해요. 이게 부동산을 빨리 팔고 싶은데 살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귀하죠. 매수인이 실제 진짜 살 수 있는 수요. 현금을 딱 주고 이렇게. 아닌데 근데 여기서는 매물이 더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좀 특이한 시장이죠. 국지적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 그쪽은 이제 개발된다는 그런 소문이 다 나가지고 거기 뭐 공단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 일부 뭐 주택이 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50만 원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미 정보가 다 공개됐다는 얘기죠. 우리 주식시장 똑같잖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갑자기 주식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이미 다 그 정보가 다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만 모르는 거죠. 야 나만 저 주식이 왜 이렇게 올라가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정보가 정보가 없는 거죠. 정보가 비대칭성 해가지고 정보가 없으니까 항상 이제 정보 어떤 투자는 정보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은 주식 투자하면 그 정보가 늦으니까 항상 이게 돈을 잃는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주식을 항상 그러는데 이제 들어가죠. 우리는 주식시장을 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동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보라는 게 항상 빨리 있어야지만 이런 거는 이미 시장의 정보가 다 공표가 됐다는 거죠. 부동산 가서 얘기 들어보면 다 알아요. 무슨 개발이 있다는 거를 다 알 수 있으니까 뭐 짐작컨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녹지 지역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21가지 중에서 16가지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주거지역은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 하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이 전용주거지역이고 저층, 중층,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이면 일반주거.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에다가 상업 업무까지만 보완하기 때문에 공업은 없다. 자, 상업지역 중일군주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업지역도 전일준이죠. 네, 그 다음에 녹지지역이 보생자. 그래서 거기 보전 성격만 있는 녹지가 보전 녹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를 해야 되는 녹지가 생산 녹지인데 법에는 이렇게 써 있지만 실무에서는 생산 녹지가 거래가 된다는 거야. 네, 그리고 자연 녹지 같은 경우는 이 보전을 하되 보전할 필요가 있지만 불가피하면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 자, 뒤에 가보시면 관리지역으로 가서 자, 관리지역도 세분 됩니까? 네, 세분할 수 있다. 보생자를 본따서 보생계. 그러니까 지금도 계획관리지역을 먼저 보는 거예요.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조만간에 도시적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개발을 하려는 지역. 그러니까 제한적인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으로 지정이 곤란하다.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생산관리가 조금 성격이 애매한데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면 원래 농림지역으로 정하는 게 맞는 거예요. 농업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니까 무슨 지역으로? 농림지역으로 정해서 규제를 이제 농림 성격으로 해야 되는데 주변 용도와의 관계 때문에 농림으로 이름을 정하기는 곤란하대요. 그래서 농림으로 이름을 정하지 못하고 생산관리를 하지만 규제는 뭐에 준해서? 네, 농림지역하고 같이 농림지역과 똑같이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거 보면 이 생산관리는 농림지역에 준해서 규제하는 것이고 보전관리지역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서 이 규제를 하는 것이에요. 규제의 성격이 농림이나 자연환경이랑 똑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거의 유사하게. 그 보전관리지역도 보실래요? 보전관리지역. 그 지금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준해 농림지역과 유사하게 규제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유사하게 규제하는 곳이 보전관리지역이라고요. 그 보전관리지역도 옆에 설명 좀 보세요. 자연환경보호나 산림보호를 위해서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와의 관계 때문에 자연환경으로 이름을 정하기는 곤란합니까?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보전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자연환경으로 할 수는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름을 불가피하게 이게 보전관리로 만들어 놓고 규제는 자연환경과 유사하게 자연환경에 준해서 규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을 뺑뺑 돌려가지고 어렵게 쓰고 있습니까? 보전관리지역은 개발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생산관리지역도 농림지역과 이렇게 유사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근데 생산녹지나까지가 개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생산녹지는 그래도 도시지역 안에 들어있는 거죠. 생산녹지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녹지죠. 근데 이거는 관리지역에 있는 생산관리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지역 생산관리는 좀 개발이 어렵다고요. 농림지역에 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이 생이지만 생산녹지는 도시지역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가능성이 언제든 있는 거예요. 현재는 농사 짓고 있는 땅이지만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사실 생산녹지라. 생산녹지는 용도지역을 다른 거로 많이 바꿔요. 이거를 무슨 뭐 일반공업으로 바꾸든지 일반 뭐 이정 일반으로 바꿔. 그래서 이 주변에 생산녹지를 좀 잘 좀 투자를 해놓으셔야 돼요.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보다는 땅값이 좀 싸요. 싸다고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도시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생산관리지역은 좀 개발될 가능성이 조금 약합니다. 이거는 농림지역과 이렇게 그 유사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획관리지역은 조만간에 도시적인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이거는 이미 이제 지가가 많이 높아 있겠죠. 뭐 이런 지역들.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세종시에 생산관리지역 땅을 자꾸 사라고 한다고요. 투자 대상으로 생산관리지역 개발된다고 막 그러고. 그 어떻게 개발되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얘기도 잘 못 해주면서 언젠간 개발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산관리지역 땅을 막 팔아먹어요. 보전관리지역 땅 팔아먹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고 이거는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땅이에요. 보전관리지역은 개발이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개발이 불가한데 근데 항상 예외는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예요?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개발 좀 해봐 이거. 그게 옛날엔 예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옛날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야 여기 내가 살던 옛날 고향 근처인데 아니면 내 옛날 애인이 여기 살고 있던 지역이니까 개발 좀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우리 대통령 이제 전임 대통령 한 명 돌아가셔가 좀 서운하죠. 있을 때는 근데 그랬는데 또 막 욕하더니 막 돌아가시니까 서운하다고 또 그러시는데 어쨌든 뭐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가시는 이제 우리 그 양김 시대가 이제 가시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보존관리적은 개발이 거의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렵고 근데 예외가 있는데 나중에 지구 단위 요거 지구 단위를 이용하면 약간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지구 단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개발이 가능한 거니까 나중에 그런 예외를 조금 배우실 겁니다. 항상 국보에서는 제가 지금 처음 떠드는 얘기가 원칙이에요. 원칙. 이게 예외가 나중에 있어요. 예외가. 그래서 이 예외를 그러니까 공법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그 예외를 잘 파악해서 행정처가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예외가 있는데 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원칙은 대부분 다 규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원칙을 알아야지만 또 예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을 잘 배워야 된다고요. 원칙은 안 되지만 원칙에서 예외 조항을 막 만들어 버린다고요. 법에 보면 예외가 많을수록 복잡하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실무에서는 예외가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 예외를 많이 파악을 해두면 그 예외를 이제 그거를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중요한 걸 몇 개를 봐두시면 나중에 이제 실무에서 그런 예외 조항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행정처한테 상담을 하면 행정처도 그런 예외가 있다는 걸 자기도 금방 지금 처음 보고 안 거예요. 너무 예외가 많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상급관청에 질의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답이 나온다고요. 개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사에서도 인허가를 자꾸 안 내주면 공무원 인사에 이 고가의 마이너스가 돼요. 인허가를 이렇게 자꾸 내주고 요즘에 그런 추세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요즘에 그 뭐 대통령께서 뭐 그 우리 규제를 좀 완화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 정부 이제 우리 기업 활동이라든가 민간 경제 활동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의 어떤 인사평점을 할 때 인허가를 자꾸 안 내주는 공무원들은 이거는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나가지 않는 건데 나가는 것도 굉장히 그 감점 요인이겠지만 나갈 수 있는 거를 조금만 이렇게 재량만 행사하면 나갈 수 있는 형태를 자꾸 내주는 형태. 인허가를 자꾸 내줘서 이제 자꾸 개발 행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인사상에 더 오히려 플러스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정도 있으니까 이게 규제를 잘 해서 이 법에 예외만 적용되면 그럼 뭐 행정청도 공무원 내주는 거예요. 인허가 내줘서 열심히 이제 개발 활동해서 뭐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 그런 부분도 예외 자항을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농림자연은 이제 뭐 개발 세분이 안 되는 땅이니까 이건 한 개씩 이렇게.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는 이제 여기 3개가 있는 거고 16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문제에서 과거 그렇게 낸 적도 있었죠.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안에서만 세분할 수 있는 거죠. 도시지역과 뭐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세분할 수 있다 이런 시험 문제 있었어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에서만 세분할 수 있는 거죠. 농림자연은 세분되는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그 농림지역도 한번 읽어보세요. 농림지역은 주로 농지하고 임야가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보전을 해야 되는 농지, 보전을 해야 되는 임야 이런 뜻이 있어요. 다른 거로 개발하지 말고, 예, 거기 보면 그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 농업진흥지역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농업 용도로 계속 보전할 농지란 뜻이에요. 우량 농지란 뜻입니다. 이게. 농업의 생산성 같은 게 높아서 우량 농지로 보고 농지로서 계속 보존해야 되는 농지. 그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농업진흥지역 농지라고. 보전산지도 임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은 거. 그래서 이렇게 보전산지나 농업진흥지역 등으로서 지정이 돼 있어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계속 보존 용도로만 둬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그 앞 글자를 따서 자수해 생상문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는 지역들 이렇게. 네. 자연환경 수자원 이 수자원이라는 것은 물 자원 물의 양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네.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게 아니라 수자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감을 때 물을 잘 이렇게 저장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은 이제 물을 깨끗이 하자는 측면이죠. 물을 깨끗이 해야지만 그 우리가 이제 상수원 같은 걸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랑 문화재 같은 것들을 보존하고 수산 자원을 보호하는 지역이니까 이렇게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렇게. 그런데 조선시대 때 임금님 말 안 들으면 귀양 보내죠. 귀양 보낼 때 주로 이런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런 데로 귀양 보내는 거죠. 가가지고 한번 가서
그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 그러니까 강원도라든가 뭐 우리 전라도 이런데 아주 이렇게 옛날에는 귀양 보낼 때 그냥 원래 보내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좀 심하면 이렇게 몸에다 족쇄를 달아가지고 하니까 가다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가다가. 그래서 귀양 가면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뭐 멀쩡히 있는 것 같은데 가다가 많이 죽는다고 하셨더라고요. 옛날에는 참 보면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었던 거죠. 조선시대 때는 참 보면 인권이라는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죠. 뭐 좋은 얘기 하는데 뭐 나쁜 얘기도 많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보면 뭐.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용도 지역 안에서 이제 행위 제한. 자, 이게 좀 보세요. 항상 공부를 하면서 이 내용 관계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이 앞에 제목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너무 이 내용 관계를 보다 보면 이 제목이 처음에 이거 있었어요. 용도 지역이 뭐냐?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다음에 용도 지역 종류는 현행 법령상 크게 네 종류가 있고 세분하면 21종류의 이름이 있었다. 봤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볼게 행위 제한이라는 거예요. 행위 제한.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용도 지역 안에서 땅 주인들이 받는 제한이 있다. 행위 제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행위 제한이. 토지 소유자들이 행위 제한을 어떻게 받을 거냐? 자, 일단 이런 느낌 나셔야 돼요. 행위 제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건축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죠. 자, 우리 건폐율 제한은 조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건물의 크기 제한이에요. 크기 제한. 건축 제한은 건물의 종류 제한이고, 이 건축 제한은 어떤 종류 건물은 된다, 어떤 종류 건물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생산 녹지 지역에서는 주유소라는 건물은 건축할 수 있습니까? 네, 설치할 수 있대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예, 그런데 주유소 이외에 무슨 뭐 다른 어떤 특이한 뭐 이상한 건물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고물상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물의 종류가 된다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건물의 종류 제한이라고 합니다. 건폐율은 건물의 크기 제한이고 용적률도 건물의 크기 제한이에요. 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건폐율 용적률하고 건축 제한의 의미부터. 그럼 앞으로 이제 약속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행위 제한 그러면 용도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자들이 받는 제한이 행위 제한 아닙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은데 제한을 받으니까 그 땅 위에서. 근데 행위 제한이 총 몇 개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용도 지역에서는 행위 제한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건축 시험 목적상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 이렇게. 근데 건축 제한부터 먼저 보는데 이게 건물의 종류 제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라는 표가 있어요. 표. 그 표를 한번 잠깐 구경 한번 해볼까요? 건축 제한. 자, 일단 양가로 3번에 용도 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은 동그라미 1번 건축 제한 해가지고 자, 우리 건축 제한은 옆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규모 제한은 자, 그 말이 건축 제한이에요. 자, 우리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 규모 제한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별표가 있다. 표. 무슨 표가 있대요. 표. 그래서 앞으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의 제한 이렇게 용도, 종류, 규모란 말은 참고로 보시고 용도, 종류가 이게 뭐예요? 건축물의 종류 제한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건축물의 종류 제한은 그래서 기억번으로 바로 밑에 줄로 내려가시면 그 기억번에 뭐라고 있습니까? 일종 전용 주거라고 돼 있어요? 왜 일종 조용 주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용도적 이름 중에 제일 1번이니까. 그럼 일종 조용 주거 중에서는 거기 표 안에 있는 써 있는 그런 거기 써 있는 건물들이 건축할 수 있고 여기 없는 건물들은 건축할 수가 없다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에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단독주택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고 단독주택 아시죠 뭔지? 네, 그 다음 밑에 나호에 보시면 일종 근린생활시설. 근데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뭐예요? 모르지. 안 배웠으니까. 네,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종 근린시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건축물의 종류 제한을 배우시려고 하면 건축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국토기획법에서 갑자기 건축법으로 넘어가서 건축법 좀 보세요. 우리 그 건축법이 어디냐면 80페이지를 펴보실래요? 80페이지. 자, 이건 이것도 우리 중개업 하실 때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 79페이지 보시면 이게 건물의 종류예요. 자, 잘 보시면 우리 공법에서는 용도라는 말 써요. 용도. 근데 토지는 용도 지역이라 여기 좀 보세요. 자, 우리 토지는 국토계획법에서 우리가 좀 배우고 있는 국토계획법에서 토지는 21종류의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 이렇게
우리나라 토지는 21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용도 지역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일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자연환경 보전지역까지. 근데 건축물은요. 건물은 28종류의 건축물의 용도라는 게 있어요. 건축물은 용도 지역이라는 말씀은 안 돼요. 건축물은 용도라고만 하셔야 돼요. 용도. 토지는 용도 지역이고. 근데 건축물은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까? 이게 용도란 말이 토지 종류, 건축물의 종류라는 얘기인데 분류하는 방법에서. 근데 건물의 용도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28종류. 그래서 보면 1번에 단독주택, 2번에 공동주택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그 공동주택 안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 아파트가 뭐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아파트는 거기서 뭐라고 아파트로 부릅니까?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이상 이렇게 되면 그 건물은 무조건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이 5개 층 이상이 나오셔야 돼요. 5층짜리 건물이 아파트가 아니에요. 5층짜리 건물을 졌는데 1층은 상가예요. 근데 2, 3, 4, 5 이렇게 4개만 주거용이면 그거는 밑에 연립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 이상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5층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이 5개 이상이면 아파트입니까? 예. 네.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 6개 이렇게만 나오면 다 그건 아파트로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8층짜리 건물인데 1, 2층은 상가예요. 3층부터 나머지 8층까지가 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밑에 상가가 있으니까 그게 주상복합 아파트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가 껴있어요. 한 건물 안에 1, 2층은 상가고 3층부터 8층까지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니까요. 24평짜리 아파트가 쭉 건설돼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그거는 아파트는 맞아요?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 이상 나왔잖아요. 지금 건물에. 근데 아파트인데 그게 한 건물에 상가랑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이걸 주상복합 아파트 이렇게 부른 거라고요. 그 주상복합 아파트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20층짜리라고 하더라도 1, 2층은 상가, 나머지는 주거용. 그러면 아파트죠. 뭐. 주상복합 아파트도 아파트라는 말을 써야 되죠. 근데 연립은 그 주택으로 쓰는 층이, 자 이거 기본 용어입니다. 연립도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층 이하입니까? 끝에 가보라 돼 있어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이하입니까? 왜? 아파트가 5개 이상이니까 밑에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빌라는 4개 이하층으로 해야 되고, 대신 이제 면적이 그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동의 바닥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그러니까 660 초과하면서 4개 층 이하면 연립. 660 이하이면서 4개 층 이하면 다세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바닥 면적의 합이라는 게 뭔지 아셨어요? 바닥 면적의 합. 1층 바닥, 2층 바닥, 3층 바닥을 각각 구할 수 있어요. 건축법에서. 그 각 층의 바닥 면적을 구해서 그거를 다 더하면 바닥 면적의 합. 다른 말로 하면 연면적이란 말 쓴다고요. 이 바닥 면적의 합이 연면적입니다,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바닥 면적을 다 합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연면적이 되는 거예요. 연면적이 연결할 때 연자예요. 이을 연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뭐 무슨 공사할 때 연인원 10만 명이다 그러면 인원을 다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 들어온 거기 그 관계자 인원을 다 모아보면 한 10만 명이 와서 일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연인원. 그래서 무슨 뭐 그러면 여기 바닥 면적이 합 연면적이니까 1층 바닥, 2층 바닥 면적을 각각 구해서 그 면적이 만약에 700이면 700이고 4개 층 이하로 돼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연립이 되는 거죠. 아, 그 660 초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바닥 면적의 합이 600제곱미터고 4개 층 이하로 돼 있으면 그럼 다세대라는 형태의 빌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파트는 면적은 없어요. 아파트는 그냥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 이상이면 그냥 다 아파트고, 연립 다세대가 이제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일종근생, 이제 이종근생 요거 좀 아셔야 돼요. 자, 일종근생이나 이종근생은 우리가 주거 생활을 하면서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상점들이에요. 네, 근데 일종근생은 주거 생활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주로 많고, 그 다음에 이종근생은 주거 생활에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는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하나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일종근생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근생이 규제가 좀 더 약하고 이종근생으로 넘어가면 규제가 좀 더 좀 많이 들어갑니다. 건축법에서. 그럼 일종근생에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일종근린생활에서는 식품, 잡화, 의료, 완구를 파는 맨 끝에 소매점. 그 사이즈는 안 해오셔도 돼요. 자, 우리가 일상용품을 파는 소매점들은 다 뭐로 보시면 돼요? 일종근생. 이렇게. 약국이 뭐예요? 약국. 약국이 뭐 대부분 다 1000제곱미터 미만이겠죠? 우리 동네 약국, 우리 동네에 뭐 다난다 약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나 약국 이런 거. 그러면 약국은 그 의약품을 파는 소매점이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일종근생이 된다고요. 식품을 팔고 우리 동네 슈퍼라든가 옷가게, 의류, 애들 뭐 문방구 이런 거, 완구, 서적 다 이거 일종근생으로 보셔야 돼요. 밑에 휴게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우리 휴게음식점은 커피숍 같은 거예요. 주류를 안 팔고 음식만 팔면 휴게음식점입니다. 자, 커피숍이라든가 우리 김밥 천국 이것도 휴게음식점입니다. 주류를 안 팔고 음식만 제공하는 데가 휴게음식점. 옆에 제과점 우리 빵집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 밑에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다 일종 근생들이에요. 우리 집 근처에서 이용원, 목욕탕 같은 거 우리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라번 하나만 더 보면 의원이나 치과의원 이런 것들도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몸 아프면 이제 감기 걸리면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원, 치과의원 이런 데가 일종 근생. 그러면 한 장 넘겨보시면 이종 근생에는 보세요. 주거 생활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종 근생에요. 밥원에 보시면 지역자치센터가 동사무소고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보건소 이런 것들도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생으로 봐줍니까? 예, 우리 동네에 있는 이런 관공서들도 다 이게 일종 근생이에요. 주거 생활하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로 보는 거예요. 이런 상점뿐만 아니라 일부 관공서도 들어가 있다고요. 일종 근생 안에. 자, 외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경만 해보시는 건데 이종 근생에 보면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이종 근생이에요.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종 근생에 쭉 내려가시다 보면 하번에 맨 끝에 80페이지 맨 밑에 하번에 보시면 금융업소, 은행 같은 거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맨 끝에 500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사이즈는 보지 마시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일종 근생이다, 이종 근생이다. 이종 근생이다. 이종 근생으로 일단 보셔야 되고 그 말고도 메뉴에 보시면 극장, 영화관. 자, 극장, 영화관 같은 공연장 그거 한번 줄쳐보세요. 극장, 영화 같은 공연장이 맨 뒤에 500 미만이면 이게 이종 근생. 근데 요거는 우리가 극장, 영화관 같은 공연장이 500 이상이면 뭘까요? 이거 사이즈를 좀 보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5번에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공연장으로 이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가번에 써 있습니까?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 이종근생 4번에 가번 항목에 극장, 영화관 같은 공연장이 500 미만이면 그러니까 조그만 극장은 이종근생으로 봐야 되는데 극장이 큰 거면 이게 문화 및 집회라고 5번으로 별도로 가셔야 돼요. 세종문화회관 이런 거 아니면 예술의 전당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사이즈가 500 이상이 된다고요. 5번에 문화 및 집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다시 이종근생의 나번 좀 보세요. 교회나 성당, 사찰 같은 종교 집회장도 500 미만이면 이종 근생입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는 이종 근생 교회인데 이 교회도 옆에 6번에 종교시설 해가지고 종교 집회장으로 이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별도로 6번에 종교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집회장이 이종 근생인 종교 집회장 될 수도 있고 규모가 크면 6번에 종교시설로 넘어가서 종교 집회장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도 제목이 종교시설이에요. 종교시설. 6번 용도는 종교시설. 그 안에 종교 집회장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그다음에 4번 용도에는 이종근생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도 종교 집회장이라는 게 500 미만으로 들어가 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 자번 좀 보실래요? 자번. 공연장, 종교 집회장 다음에 이종근생에서 자번에 보시면 일반 음식점. 자, 이게 음식과 주류를 같이 팔면 일반 음식점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휴게 음식점은 뭐였어요? 음식만 팔고 커피 같은 차 이런 걸 파는 게 휴게음식점이라고요. 걔네들은 아까 사이즈가 300 미만이면 일종 근생. 그리고 거기 그 아까 아번 위에 이종 근생의 4번을 보시면 아번을 봐야 됐구나. 아번.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맨 끝에 사이즈가 300 이상입니까? 그럼 그것도 이제 다시 또 이종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규제를 더 많이 받아야 돼서. 근데 휴게음식점은 아까 우리 일종 근생 갈 수도 있고 이종 근생 갈 수도 있어요. 면적에 따라서. 근데 거기서 그 우리 보시면 일반 음식점은 면적을 안 보고 그냥 다 무조건 다 이종 근생으로 보셔야 돼요. 술을 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맨 끝으로 가셔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금융업소도 500 미만이면 이종 근생. 그래서 이종 근생 같은 것들이 쭉 있고 나머지 5번에 문화 및 집회, 큰 극장들, 큰 교회, 종교시설, 판매시설 같은 게 우리 도매시장, 소매시장 같은데 또는 대형 점포니까 이게 무슨 마트나 백화점이 다 이게 판매시설이 되는 겁니다. 판매시설. 근데 이 터미널 같은 거 운수시설, 터미널, 서울역 이런 것들은 다 운수시설. 자, 의료시설에 병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의원 병원 차이 아셨어요? 아까 의원은 이렇게 조금만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의원 있죠?
예, 요거는 자주 이용하고 주거 사는데 필수로 보기 때문에 일종 근생. 근데 병원은 우리 큰 병 나면 가는 거죠. 예, 큰 수술 같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종 근생으로 봐야 된다고. 무슨 병원자 같은 것들은 저기 9번의 의료시설, 자 교육연구시설에 이게 학교라든가 무슨 뭐 도서관 같은 거, 자 노유자 이렇게 가지고 이게 맨 뒤에 몇 번까지 있습니까? 쭉 가다 보면 뭐 15번의 숙박 같은 거 우리 뭐 호텔이나 무슨 모텔 같은 거, 뭐 16번의 위락시설 술 먹고 노는 데도 있고, 17번의 공장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거기 28번에 장례식장까지 있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에서 건축법에서 28가지 건물까지 분류해가지고 뭐 26번에 묘지 관련시설, 27번에 관광휴게, 28번에 장례식장 같은 게 있어서, 그럼 이런 28가지 건물을 쭉 대충 보고 나서 다시 앞으로 오시면 이제 건축 제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30페이지로 오시면 아까 건축 제안에서 아까 표가 있었습니까? 네, 건축 제안에 거기 보시면 이게 원칙인데 건축 제안에 별표라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일종 전용 주거적 안에서는 자 그냥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단독주택이나 일종 근생 이런 거 건축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조례가, 자 서울시 조례가 인정을 해주면 추가적으로 더 지을 수 있는 건물도 있습니까? 예, 그 중에서 우리가 나번부터 공동주택 중 연립이나 다세대 이거 돼요? 거기다가 아파트는 X 이렇게 쓰세요. 자 이게 조례가 정하더라도 연립이나 다세대까지는 아까 우리가 주택으로 쓰는 층이 4개 이하니까 허용을 해주는데, 근데 아파트는 안 되는 거죠? 네, 아파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라번에 이종근생 중 종교 집회장만 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아까 제가 이종근생 제가 여러 개 얘기했었죠? 아까 이종근생에 이거 말고 뭐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이종근생에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있었죠? 부동산 중개사무소, 아니 뭐 일반 음식점 이런 것만 2개만 써볼까요? 일반 음식점 이런 거. 아까 우리 공연장도 있었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지? 500 미만의 극장 같은 거. 근데 이런 이종근생은 지금 된다 안 된다?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것 같은데요? 그 라번의 이종근생 중에서 종교 집회장. 아까 우리 500 미만의 교회 이거 하나만 지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종근생들은 지금 안 된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되게 어렵죠. 아까 우리 이종근생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이종근생에는 아까 우리 뭐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있었고, 일반 음식점 술 파는데, 그다음에 공연장도 아까 우리 500 미만의 극장 같은 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런 이종근생은 안 되고, 이종근생 중에서 뭐만 할 수 있다? 종교만. 교회나 성당 사찰 이런 것들만 지금 500 미만이면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종근생들은 하지 말고. 일종근생들은 대부분 되는데 이종근생들은 지금 못 짓게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건축 제한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실 거예요. 더 이렇게 보셔서 추가적으로 뭐 가능하다 이렇게. 거기서 주유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주유소 맨 끝으로 한번 가보시면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노유자 밑에 주차장이에요, 주유소예요? 주차장이죠. 그러니까 일종 전용 주거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주유소는 안 되는 거예요. 주유소는 안 된다고요. 예, 주유소는 이게 폭발할 위험이 있으니까 주유소는 안 되고 주차장은 됩니까? 예, 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일종 전용 주거적 표에서 주유소가 된다고 분명히 봤대요. 제가 맨 끝에 주유소가 있었대요. 주차장이요. 예, 그런 것도 헷갈리셔가지고서 그렇게 사람이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나중에 이제 보실 겁니다. 이렇게. 자 일단 잠깐 쉬었다가 지금 건축 제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겠습니다.